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부쩍 많이 큰 딸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제 어릴 때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저도 어려운 것도 모르고 참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긴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여 고생을 직살나게 하다 보니 성격이 좀 많이 변했는데 이런 걸 보면 환경이라는 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만큼은 지금의 낙천적인 성격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도 저 조그마한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이런가요? 아이가 없을 때는 세상 무서울 것도 없던 저였는데 아이를 낳고 무서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까불었더라고요. 특히 사춘기 때는 엄마랑 정말 많이 부딪혔는데 그때는 생각도 짧고 그 짧은 생각마저도 제 중심적인 사고라 그냥 엄마가 괜한 잔소리로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는데 세상에 자기 딸한테 시비를 거는 엄마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저희 딸도 이런 제 마음을 알려면 한참 남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나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제가 그 사람들의 며느리였어요. 남편은 따지고 보면 그다지 유복하게 자라지도 못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이 아들 덕을 그렇게 바라시더라고요. 뭐 자기가 자기 아들 덕 바라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며느리를 자기 아들이랑 세트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저한테 받는 대접을 자기 아들에게 받는 걸로 착각하셨거든요. 아니, 오히려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제가 응당 자기들한테 무한한 도움과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세상 그런 천지 그런 대접을 받고 살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면 그것도 많이 양보해서 이해해 주겠는데 시부모님은 뻔히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날강도를 보는 것 같았는데 남편도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었죠. 남편이랑은 20대 후반에 만나 딱 3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아빠의 직업상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오빠도 유학을 하다 외국 생활이 더 맞다며 캐나다에서 카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경사스럽게도 새언니가 바라던 아기를 낳았는데 언니 친정은 한국이라 도움받을 것도 없고 겸사겸사 저희 엄마가 아기도 봐주고 향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새언니도 돌봐주고 싶다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신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엄마는 한국에 남고 아빠만 캐나다로 가실 예정이었는데 제가 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을 정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도 시집가면 네 남편이랑 잘 살 테고 그럼 엄마 찾는 일도 많이 없을 텐데 그러면 엄마는 네 새언니 챙기러 가고 싶다. 애가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아들 하나만 믿고 그 먼 곳에서 사는데 엄마라도 좀 챙겨야지. 네 아빠도 혼자 보내기는 좀 불안하고 우리 딸 엄마 캐나다 가도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라고 했어요. 괜히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 엄마에게 소홀히 하면 그건 그거대로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딸만 혼자 남겨두고 먼 타국으로 가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엄마와 아빠는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제 명의로 일찍이 옮겨주셨는데요. 일종의 결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2층 주택이었거든요. 신혼집으로 쓰기는 좀 크긴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세를 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신혼인데 모르는 사람이랑 위아래로 산다는 게 신경이 쓰여서 그냥 두기로 했었죠. 저희 친정 식구들이 놀러 오면 쓸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편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는데 왜 초중고 학생 수학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 있잖아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은 직원으로 선생님이 계셨고 중고등학생은 남편이 원장 직강으로 가르쳤는데 학원 운영은 곧잘 되는 편이었어요.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는 높았는데 성격도 유머러스해서 같이 있으면 늘 배꼽이 빠지게 웃었어요. 또 그런 성격 때문인지 원생한테 인기도 많았는데 학부형을 많이 만나서 그런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넉살 있게 저희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그 덕에 점수도 많이 딴 남편이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 그러셨거든요. 남자 볼 때 이것저것 볼 게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다. 아무리 잘나고 멋있으면 뭐해? 성격이 안 맞으면 붙어 살기 힘들어. 근데 살짝 뭐가 아쉬워도 성격이 좋고 잘 맞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맞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격은 정말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 서글서글하고 또 저에게 엄청 잘하는 남편 모습에 저희 엄마는 단번에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에 반면 저희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 도둑 맞는 기분이라며 괜히 심술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아버님, 제가 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명훈이가 이 아버님한테 아들로 오는 거예요. 어때요? 저 같은 아들 좋으시죠? 라며 저희 아빠에게 곰살맞게 굴었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빵 터지고 말았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아빠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한바구음을 지으니 그제서야 저희 아빠는 그 마음 꼭 잊지 말라며 저를 부탁하셨는데요.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만 키운 귀한 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 알겠어? 충성하고 또 복종하고 그럴 각오 없으면 지금이라도 관둬. 나는 내 딸 눈에 조금이라도 눈물 보이면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아빠 말처럼 귀하게 자란 딸이었어요. 비록 사춘기 때 속을 좀 썩이긴 했어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들거나 심하게 혼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늘 말로 조곤조곤 설명하시고 또 제 마음을 궁금해하셨는데 그때는 다 짜증나고 그냥 냅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젠 그게 애정이 없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끼운 소중한 딸이니 꼭 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에 제가 그만 눈물이 글썽했는데 그때였어요. 안 돼 자기야. 울면 안 돼. 아버님, 이건 제가 울린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울리셨어요. 아니 왜 제 귀한 여자친구를 울리시지? 용서할 수가 없네. 라며 남편이 상황을 또 재미있게 만들었고 저희 가족은 이런 사람이라면 가족으로 함께하기에 너무 좋다며 그야말로 두 팔 벌려 대환영했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집도 넘겨주셨겠죠. 그리고 대망의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만 믿고 그 집 문턱을 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평범했어요. 막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 아저씨 같았는데 신우는 남편처럼 싹싹한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보다 신우와 성향이 맞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성격이 신우이한테도 보였고 친화력이 엄청 좋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편했어요. 하지만 어째 시부모님은 싫고 좋고가 가늠이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우리 엄마 아빠 원래 그래.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탄듯 자식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 우리 결혼도 그럴걸. 라고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야 어디까지나 자식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뵐 때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님이 저를 좀 편하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말도 많이 붙여주시고 부모님이 모두 해외로 간다는 것에 마음도 써주셨는데 남편도 놀라더군요.
나는 우리 엄마 저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본다. 나나 지은이한테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야. 우리 엄마 자기 엄청 마음에 드나 보다. 그거 봐. 이 세상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 만약에 있어도 그 사람이 100% 이상한 거지. 이렇게 설레발까지 치며 자기가 더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씩 했고 제명이 집에서 생활하면 되니 남편이 혼수를 했는데 조금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 살림살이가 들어오니 집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그 집에서 제가 10년 넘게 살았는데 완전 환골탈태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을 시작했고 처음 1년은 행복 그 자체였죠. 보통은 결혼하면 서로 다르게 살아온 만큼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전적으로 저에게 맞춰주는 남편 덕에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죠.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100% 공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철칙을 지키고 사니 트러블이라고 할 것이 정말 없었죠. 저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한가득이던 친정엄마 아빠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까진 제가 결혼을 잘한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1년이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악몽이 시작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임신이란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의 학원이었죠. 저는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학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얀 곡선을 그린 지는 결혼 전부터였고 학원 유지한다며 빚도 많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남편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저희 두 사람은 각자 하는 일에 크게 터치하지 말자고 얘기를 자주 한지라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상대를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고 있던 사이 남편은 학원을 접을 수 없다는 일념에 강사도 늘리고 오래된 상가 건물 인테리어에 마케팅 용품까지 만들어 무리한 홍보를 한 듯 했는데 그게 다 빚이었다 하더군요. 심지어 시부모님 살고 계신 건물 담보로 돈까지 땡겼었다고 했는데 그 이자도 제대로 내드리지 못해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제가 출산을 앞둘 때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은 어떡하든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갖다 썼고 이제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니 남편이 저에게 이실직고 했어요. 도와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라고 그런 큰 돈이 있을 턱이 없고 남편은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시댁 경매를 막아 거기에 들어가 생활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이긴 했어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홀랑 팔아버리다니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잡아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어떡하냐고 짜증을 내더니 그럼 시댁은 경매로 넘어갈 테고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에 2층 시댁 식구들을 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인상을 팍 쓰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 잘못인 거 나도 인정. 그래도 내가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느라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한 3년 정도만 참아줘. 그럼 내가 어떡하든 우리 식구들 지낼 수 있는 집 마련할 거고 빚도 내가 벌어서 갚을게.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잔뜩 풀이 죽어 저한테 저렇게 말하고 한동안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화를 삭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달래는 건지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짠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남편한테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긴 한 건지 물어봤는데요. 남편은 차분한 어투로 저에게 상세하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줬어요. 우선 학원은 내 후배가 넘겨받기로 했어. 물론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을 다 받을 수는 없고 헐값에 넘기는 거긴 한데 그럼 일단 내 앞으로 달린 신용대출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후배한테 얘기해서 부원장으로
월급 강사하라고 했는데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금방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엄마 아빠 지낼 곳 마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 학원 정리한 돈으로 일단 시댁 경매를 막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바로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연히 그게 되면 그렇게 하지. 근데 액수가 너무 커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내 신용이 계속 불량이면 내가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잖아. 엄마 아빠한테는 죄송한데 우선 이게 최선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왜? 1, 2층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부딪히지는 않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생각인데 자기 애기 낳으면 장모님도 한국에 없는데 엄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안 그래도 우리 엄마는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1, 2층 살면 더 편하고 좋지. 뭐? 어머니한테 나 몸조리 해달라고 했어? 내가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조리원 다녀와서도 몸조리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집에 오는 도우미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도우미는 집안일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우리 엄마는 다르지.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줄 텐데 뭐하러 남의 손을 빌려? 말이 쉽지.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걸 다 부탁해. 그리고 비용은? 시어머니가 원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집 날리고 오시는 건데 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자기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에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좋게 생각하면 장점도 많잖아. 자기 육아휴직 쓰기 눈치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근데 우리 엄마가 있으면 그 육아휴직 안 써도 되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지. 어머니 생각은 안 물어봤잖아. 우리 엄마는 첫 손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 그건 나만 믿어. 저는 남편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부모님 집에 경매를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았고 꼼짝없이 1, 2층 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시댁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았는데 신호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전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집 날아가면 어쩌려고 집담보를 하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모시고 살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니까요. 나는 솔직히 언니 집에 가서 객식구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좋은 사이도 멀어지지. 저는 신우 말을 듣고 남편이 괘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믿고 시댁집을 건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2주나 빠르게 아이를 출산하게 된 저는 부랴부랴 출산휴가를 썼는데요. 한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사에서 눈치를 엄청 주더군요. 아이가 나오는 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지금 애가 나오냐고 제 위 남자 부장님이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서럽든지 울면서 진통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절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 찬스 좀 쓰고 3년 뒤 시부모님 나가시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불안했던 출산 직후가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아무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합가를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엄마는 한숨을 쉬셨지만 저희 아빠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믿어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친정 오빠도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 아빠는 사위 편을 들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시부모님 두 분만 저희 집 2층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살림살이는 가지고 있던 걸 들고 오셨는데 솔직히 평수로 따지면 2층도 좁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친구 집에 월세 반반씩 내고 산다고 함께 이사 오지 않았으니 두만 지내시기엔 넓은 편이었는데요. 2층 구조가 저와 오빠가 어릴 때부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 2개에 거실, 보조주방, 화장실이 딸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졸지에 대가족이 되었어요. 식구가 무려 5명이나 되었는데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말 살뜰히 청소도 하시고 저희 애기도 케어해 주셔서 솔직히 편했어요. 때 되면 미역국에 밥까지 떡하고 차려주시는데
합가하기 싫어했던 마음이 죄송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길지는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1, 2층 오르내리는 게 무릎이 너무 아프다며 저희와 1, 2층을 바꾸던지 그게 아니면 1층 집안일은 못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1층은 아무래도 거실이 더 넓고 주방에 테라스 발코니까지 있다 보니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손을 똑 하고 떼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이 봐주시는 것도 하기 싫어하셨는데 그러면서 남편 말과 다르게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일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부탁하고 복직을 하고 싶다 보니 제가 약자였는데 그리하여 애만 봐주시라 집안일은 제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식구가 5이잖아요. 5 식구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아무리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왔다고 해도 몸이 아팠고 저는 이러다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기로 결심했죠. 친한 친구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월요일마다 오시는데 그날 대청소해 주시고 반찬도 넉넉히 만들어주고 가신다고 했어요. 그럼 남은 요일은 그 반찬들로 잘만 버티면 된다며 팁을 주는데 그 도움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아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너는 돈이 어디서 막 샘솟니? 너나 나나 집안에 여자가 2이나 있는데 무슨 돈을 써서 사람을 부려? 라고 하시며 반대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되었죠. 솔직히 이렇게 된 데는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신 영향이 컸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장 출산 휴가가 끝나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 쓰는 건 싫지만 자기가 해준다고 하기는 또 싫으셨던 거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제가 복직하고 2달 정도가 되어갈 시점에 애기 보는 것도 힘들다며 요즘은 어린이집에 영화반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때는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언제는 자기가 2층에서 애를 봐주실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들다고 어린이집 타령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나는 무조건 새돌은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도 중간에서 죽겠다는 얼굴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 집도 날려먹어 죄인인데 마누라 눈치에 자기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했으니 힘들다는 거였죠. 그러니 슬쩍 저에게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놈 잘 걸렸다. 화가 폭발했어요. 이것 봐. 왜 말이 전이랑 달라져? 나한테는 자기 엄마가 우리 애 봐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며. 걱정 없이 복직하면 된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는 나더러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애 아직 돌도 안 됐어. 애 보는 거 힘들다고 집안일도 나한테 떠미셨는데 이젠 애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어머니는 그럼 이 집에서 뭐 하실 건데? 우리 엄마가 애 봐주러 온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입장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야. 어차피 새돌에 가나 지금 가나 어린이집은 보낼 거고 조금 빨리 가는 것 뿐이잖아. 주변 형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진짜 잘 되어 있대. 그리고 오히려 늦게 어린이집 가면 적응도 늦고 애만 고생한다 하더라. 뭐라고? 자기는 저 말도 못하는 애를 벌써 시설에 맡기고 싶어? 아니 애 아빠가 어떻게 그래? 나는 싫어. 그거 아니시면 월세라도 얻어서 당신 부모님 분가시켜드려. 임다혜,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이 많은 부모를 내보내라고 할 수가 있어. 언제는 3년만 기다리라며. 설마 그것도 말 바꾸는 거야? 평생 여기 계시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내가 번듯한 집이라도 얻어서 거처로 옮겨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내쫓는 거잖아. 몰라. 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래. 나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냐고. 그럼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봐. 육아수당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자기가 애 보고 살림하면 평화롭게 끝날 일 아닌가? 내가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어서 돈 더 벌어올 테니까 자기가 회사 관둬.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기함을 했어요.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어야 하냐고 고래고래 따지고 들었죠. 그러자 그 소리가 2층까지 올라갔는지 시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 무릎이 아파 1층으로 못 내려오겠다는 시어머니가 시아버님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저에게 다짜고짜
너는 왜 네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마누라가 비위를 잘 맞춰줘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라며 저를 나무라셨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누구 때문에 저희가 부부싸움을 벌이는 건데요. 그리고 자기 아들만 밖에서 힘들게 일했나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없으셨어요. 그건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셨는데 꼭 저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 남편에게 좀 하라고 밀기라도 하면 어허, 어디 남자한테 심부름을 시켜? 나는 너한테 시켰다. 이러시면서 며느리라고 저만 부려먹었는데 아니, 며느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이러는 건 또 무슨 경우죠? 이래서 신우말처럼 같이 살면 사이만 나빠진다는 것 같았는데 후회해도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미워 죽겠는 날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외갓집 행사로 잠깐 귀국해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온 김에 며칠 계시다 가시겠다며 1층에서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셨는데 시부모님은 그게 많이 불편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 2층에서 잘 내려오지도 않고 당신들 땅에는 시위라도 하듯 비협조적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그러면 당신이 2층에 올라가 집 여기저기를 살피며 원주인의 면모를 보이셨어요. 어머, 여기 왜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지? 제가 지날 동안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부인, 환기 잘 안 하세요? 곰팡이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관리를 좀 하셔야죠. 이렇게 저도 못하는 참견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 네, 그래야겠네요. 저는 잘 몰랐어요. 라며 떨떠름한 얼굴이 되셨고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니네 엄마는 언제 다시 캐나다 가냐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엄마더러 아예 눌러 앉으라 하고 싶더군요. 그만큼 저희 엄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시부모님 태도가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니 그런 점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오랜만에 온 장모한테 잘 보이려 가진 알랑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또 그것도 못마땅한 듯 보이셨는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아들 부모인데 계속 그렇게 저자세로 있는 것이 짜증이 났는지 은근 저희 엄마에게 아우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애들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 사돈도 혼자 계시면 외롭고 힘드실 텐데 딸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겠지만 캐나다 다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반격을 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좀 웃겼어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집을 넘겨주긴 했지만 저런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걸 모르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은 원래 혼자 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도 있는걸요. 여기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설마 제가 있는 게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편해서 가고 싶지가 않네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저랑 남편이 이 집 사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뭐 하나 저랑 저희 남편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옥상 평상은 저희 남편이 만든 건데 거기에도 추억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집 저희 딸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기싸움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예뻐하던 사위에게도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결혼하고 학원도 폐업하고 시부모까지 끌고 들어와 저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예뻐 보일 턱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아니 어떻게 내 집에서 너 시집살이를 시킬 수가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래서 네 시부모님은 언제 나가시는데? 저러다 아예 눌러앉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네 아빠한테 명의 네 앞으로 옮겨주라고 한 줄 알아? 저한테도 불만을 늘어놓으셨는데 오죽 속상하면 엄마가 저한테까지 이러실까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같으면 내가 힘들지 엄마가 힘드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엄마 마음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화도 못 내고 연신 미안하다고 얘기만 했는데 그럼 또 엄마는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였고 정 힘들면 캐나다로 넘어오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출국 날짜에 맞춰 캐나다로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데 저는 아쉬움에 눈물바람이었고 시부모님은 이제야 홀가분하다며 잔치를 벌이셨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본격적으로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 급기야 생각지도 못한 집 명의까지 들먹이면서 기겁할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나저나 이 집 명의는 언제까지 네 앞으로 해놓을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시집을 왔으면 남편 밑에서 사는 건데 집은 남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지. 니들 애도 있고 시간 끌 거 없이 명의 바꿔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왜 명의를 바꿔요? 이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그래 너한테 줬지.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리고 이 집의 가장이 누구냐? 원래 재산은 그 집 가장 이름으로 해놓는 거야. 기둥인데 명의도 기둥 앞으로 해야지. 그게 기본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왜 애먼 남편을 보냐며 저를 다그쳤는데 그러면서 이번 달 안으로 명의를 옮겨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정 그러시고 싶으시면 저희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시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이었죠. 완전 날강도 같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더니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다른 꿍꿍이 있지? 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빼돌려서 네 앞으로 해놓을 생각이었냐? 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야말로 무슨 꿍꿍이길래 명의 탈행을 하시냐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아버님이 나서셨는데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 시어머니가 틀릴만한 것도 없구만. 뭔 토를 그렇게 다는 건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밖에서 기도 못 펴고 남 밑에서 빌빌거리는 거야. 아니 어떤 사내 새끼가 와이프 명의 집에서 길을 펴고 살겠어? 가장이 자기 위신이 서야 밖에서도 어깨 펴고 당당하지. 너 잔말할 것 없다. 시어머니 말 들어. 이 집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라. 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온몸이 분노로 벌벌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에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말을 좀 해봐. 내가 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왜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한 게 있다고? 라고 따졌는데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함부로 하냐고 들고 있던 당신 핸드폰으로 제 앞에 던졌어요. 다행히 그 핸드폰에 맞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저는 위협을 느꼈고 저는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집에 대해 못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버님, 남자면 가장이면 뭐 다 좋은 걸 몰아줘야 하나요? 그러면 잘하고 나서 얘기해야죠. 이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 물으니 그동안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저는 생각이 글러먹은 기집애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거 말하는 뻔세 좀 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네 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까지 싸잡아서 네 밑으로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애보기 힘들다고 하는데도 돌까지 참으라며. 나는 뭐 네가 참고 애보라고 하면 애봐야 하는 사람이냐? 시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어머니, 제가 언제요? 그리고 애기 문제는 다른 얘기죠. 어머니 원래 계시는 3년 동안 애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합가 결정한 건데 중간에 말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갑자기 진명의 얘기를 꺼내셔서 이 사달을 만드셨잖아요. 저 절대 명의 아무한테도 안 줘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가져가시라고 할 거예요. 가만 보니 네가 니네 부모 등이 없고 까부는 모양이구나. 그래, 너는 집 주는 부자 부모 있다고 유세했다는 거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니네 엄마도 진짜 웃긴 여편네야. 나한테 곰팡이 어쩌고 하는 저희가 뭐야? 그러면서 뭐? 관리를 좀 하라고? 기가 막혀서 나 참. 그게 어디가 어때서요? 원래 주인이셨고 집 망가지는 거 속상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너 그 입 안 다물어? 사위가 얼마나 우습고 내가 얼마나 하찮아 보이면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야. 있는 동안도 아주 지가 주인이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지. 뭐라고요? 지요?
어머니, 시끄러워. 나라님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네 엄마 없는 데서 네 엄마 욕도 못하니? 그게 지금 그 자식 앞에서 할 소리예요? 아니, 애당초 진명이 이 사람 앞으로 해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 왜 아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설마 언감생심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어른이 하는 소리 가지고 자기가 발끈하니까 일이 커졌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아이씨, 진짜 지긋지긋해. 그래, 나 때문이다. 내가 대역죄인이다. 됐냐? 꼭 남의 아픈 데를 쑤셔야 속이 시원하지? 저는 저만 궁지에 몰리는 이 상황이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참았는데 참은 대가가 이거라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가 따를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아버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장고를 열더니 소주를 가지고 와서 병째에 벌컥벌컥 들이키셨는데요. 그러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본 모양이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쟤 우리 집에 시집 오자마자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이 꼴을 보고 사는 거잖아. 시부모를 개똥으로 알고 말이야. 그러니 당신 이제 제 딸 봐주지 마.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왜 당신의 애를 봐줘? 누구 좋으라고? 라며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딸을 들먹이셨는데요. 저는 내심 왜 저 말이 안 나오나 했어요. 그리고 저게 손녀를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할 소리인가. 저 역시도 제 딸을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퇴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맨날 전화하셔서 그렇게 닥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 기다렸다는 듯 아이를 1층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올라가셨는데 그런 시부모를 보며 저라고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딴 말을 들으니 내일 당장부터라도 시부모한테 아이 맡기지 않고 집 알아보시라고 내쫓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희 딸이 무기라면 저는 집이 무기니까요. 저는 또 지지 않고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럼 애 봐주신다고 받으시는 용돈 저도 못 드려요. 그리고 월세든 단칸방이든 집 구하시고요. 최대한 빨리 2층 비워주세요. 뭐야? 너 지금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냐?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해? 왜 이제 와서 발끈이야? 지금까지 나 궁지에 몰리는 동안은 가만히 있었잖아. 그야 이럴 일이 아니니까. 이거 봐봐. 괜히 감정의 골만 커져서 문제만 키우고 여기에 나더러 나서서 뭐 어쩌라고. 진짜 비겁하다. 아가씨가 그러는데 자기가 시댁집 담보 잡고 돈 빌리면서 그랬다며. 여차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된다고. 근데 나한텐 뭐라고 했어? 3년만 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 그동안만 애기 부탁하고 집안일 도움받으면 된다고 나 구슬렸잖아. 근데 지금 자기 말처럼 되는 게 뭐가 있어? 저분들 우리 집에서 나가실 생각 없어. 그럼 나는 다음 달부터 당장 2층 월세 받을 거야. 야, 너 정말 말 다 했냐? 이게 아주 우리를 상거지로 알아. 너 그만 못해? 네, 못해요. 먼저 시작한 건 제가 아니에요. 아이씨, 그만 좀 해. 남편은 순간 꼭지가 돌았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잡동사니를 한 번에 다 쓸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테이블을 엎어버린 건데 저런 폭력성이 있었나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긴 제 앞에 핸드폰 던진 시아버님 밑에 섰었는데 못할 것도 없는 일이라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제가 자기한테 겁을 먹은 줄 알고 이게 진짜 참고 있으니까 내가 웃음나. 어디까지 할 건데? 내가 네 부모한테 똑같이 하면 너는 좋겠냐?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더 대박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네가 서방이랑 시부모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려줘. 쟤 뭐 친정 식구들도 없는데 처맞아도 도와줄 식구도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제가 어떤 집구석에 시집을 온 건지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명의 문제에서는 자기 부모랑 같은 생각이라는 걸 지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나와서 나도 하는 건데 다른 집들도 다 집은 남편 명이야. 아무리 네가 네 부모한테 받았다고 해도
이건 우리 부모님 말이 맞다고 라고 하니 기도 차지 않더군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니 이 집 명의 믿고 제가 까부는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죠. 제가 왜 집을 믿고 남편을 무시하겠어요?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시부모님 역시 같은 생각으로 제 명의를 빼서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저희 엄마한테 당한 것도 복수하고 자기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참 꿈도 야무지죠. 그래서 이젠 저도 더는 못 참는다고 여기서 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며 저더러 신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를 뭐 때리기를 했니? 위협을 했니? 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핸드폰까지 쥐어줬는데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현장만 봐도 저는 충분히 위협을 받은 게 증명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라고 상황을 무마했는데요. 경찰은 어수선한 집안을 보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기 경찰관님, 우리는 제 머리털 하나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너무 억울해요. 라며 폭력은 없었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경찰분이 인상을 찡그리며 그러셨어요. 이런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세 분이 한 사람을 놓고 진명해달라고 위협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어른들이 왜 그러세요? 명의 문제는 소유주분 마음이죠. 어쩜 저는 경찰분의 말에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경찰분은 남편을 따라 불러 경위를 조사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연신 저를 죽일 듯 노려보셨는데 저는 다른 경찰분에게 무섭다고 제 안위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 경찰분이 그럼 오늘은 아이와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모 생각이 나서 이모네 집에 가겠다고 했죠. 그리하여 저는 경찰차를 타고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이모와 이모부가 깜짝 놀랐고, 제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이모부가 이 도둑놈들 당장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셨는데, 이모는 차분하게 저에게 어쩌고 싶냐고 묻더군요. 설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계속 살 거 아니지? 너 이러고 사는 거 알면 네 엄마 화병 난다. 엄마 간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엄마 있을 때 당했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사람이 못됐다. 너 이혼할 거면 이모가 변호사 알아봐줄게. 괜히 가서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다 집 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해? 그래 여보, 주인이 자기 집에 있어야지. 그럼 그것들이 순순히 집에서 나갈 것 같아? 난 집도 집이지만 내 조카가 다 중요해. 이 어린애까지 어쩔 거야? 이모는 속상하다는 듯 연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하며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역시나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됐다고 했네요. 남편은 제가 자기 사과를 받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집 명의 문제도 자기가 얘기해서 다시는 저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지만 이젠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할 말 없으니 너도 니네 부모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또 왜 말을 계속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뭐가 네 집이야, 우리 집이지. 네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더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건 정신을 절대 못 차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절대 못 나가. 그리고 이혼도 못 해줘. 누구 좋으라고? 라고 하면서 깐족깐족 저를 약올리는데 말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고 저는 곧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어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제 명의 집에서 계속 버티면 퇴거 불응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 앞으로 소장을 작성했는데 시부모님이 소장을 받고 많이 놀란 듯 하더군요. 남편이 거품을 물고 저를 찾아와 이모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모부는 너 잘 걸렸다 하며 골프채를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가셨는데 나는 너를 때리진 않을 거야. 위협만 할 거지.
네가 우리 조카한테 그랬다며? 어디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프채를 휘두르셨어요. 그러니 기세 좋게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남편이 도망가기 바빴는데 전화로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자기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제 집을 뺏을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도 야무지게 녹음했죠. 그리고 대망의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제가 자기랑 자기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으니 이 상황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자각한 듯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어요. 정말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는데 그게 먹힐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게 먹힐 정도였으면 이를 이만큼 키우지도 않았을 저였는데 급하긴 급했는지 시어머니가 제 회사까지 찾아와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다시는 명의 바꿔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셨는데 때는 늦은 후였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다 늦었다고 이러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셨는데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데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자기가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라고 할 땐 딴소리 하는 건지 저는 하루 빨리 쪽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고 남편은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제 명의집에서 자기 부모님을 이사시켰더군요. 그리고는 다시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저는 너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한테 연락을 받은 저희 부모님이 급히 귀국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보고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하여 저는 이모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혼하고 캐나다로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솔깃하긴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아니 왜?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 다시 찾아와서 너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이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 명의도 다시 아빠가 가져가. 그럼 너는 애랑 어쩌려고? 이모 집 근처에 오피스텔 나왔더라. 나 거기에 가서 살려고. 밑에 상가도 있어서 편하고 주변에 어린이집이랑 초중고 다 있어. 애 키우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모가 도와준다고 하기도 했고 물론 공짜로 도움받진 않을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너 혼자 안 힘들겠어?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 편하잖아. 나 그럼 회사 그만둬야 하잖아. 나 지금 일하는 거 좋아. 재밌어.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캐나다로 도망가고 싶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캐나다로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는데 대신 그 집엔 월세를 두고 그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 키우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했죠. 그리고 이모가 정말 살뜰히 저를 챙겨주셨는데 원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이모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모는 질색을 하며 아, 이 조그만 걸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 그냥 이모가 볼게. 이렇게 얌전한 공주님은 일도 아니지. 너 이모가 아들만 셋 혼자 다 키운 거 알지? 이모는 애 보는 게 제일 쉬워. 너는 이런 일 있으면 진작에 이모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봐줬을 텐데.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감사했는지 저는 이모한테 따박따박 수고비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제가 직접 할 일은 달리 없지만 빨리 끝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꼬박 1년이 걸렸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 방 2개짜리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쌤통인지 그렇게 명의 타령을 하더니 잘됐다 싶었죠. 그 월세 계약 명의는 자기 아들 앞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사정일 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위자료 양육비 다 뜯어내고 이혼했어요.
이혼이 결정되던 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 들었는데요. 거꾸로 남편과 그 부모는 세상을 다 잃은 얼굴이었죠. 남편은 양육비라도 쫙 깎아보려고 개수작을 부렸는데 저는 그러기만 해보라고 그것도 다 법적 청구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너무하다고 하면서 뒤에는 욕을 했어요.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이제 남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현재까지 남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안 보내고 있네요. 저는 일단 그러라고 두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서 압류를 하든 강제 집행을 하든 제대로 또 한 방 먹여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가 글러온 복덩이일 텐데 왜 욕심을 부려 화를 자처하는지 살면서 내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여전히 이모 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젠 제 딸인지 이모 딸인지 모를 정도로 이모 집에서 공주 대접받으면서 사랑 듬뿍 받고 지내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일하는 게 제일 멋있어. 이모가 그러더라. 엄마 일 좋아하니까 마음껏 일하라고 냅두래.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준다고. 그래서 나는 엄마 일하는 게 제일 좋아. 엄마 화이팅! 오래 일해!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해야 하는 건지 서운해야 하는 건지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을 보며 늘 맹세하는 저만의 약속이 있는데요. 저 맑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능하면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가 뭘 해줬냐고 자기 혼자 큰 줄 알겠지만 어쩌겠어요. 뭐 전 여전인데요. 그러니 나중에 서운할 때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도록 지금 예쁜 모습을 많이 봐두려고 하는데 저도 저지만 앞으로 저희 딸의 미래엔 예쁜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만 그 사랑이 삐뚤어져서 누구처럼 억지 부리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딸이 한 말처럼 오래오래 일해서 멋지고 능력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그럼 항상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참 지나고 보면 어리석고 속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 지나간 과거를 써보려 하네요. 35살 남편을 사별했고 애도 없이 그렇게 남편만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는 누구라도 만나라고 재혼을 추천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이대로 나 역시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고만 생각할 때라 사실 엄마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엄마 됐어. 무슨 재혼이야. 이 사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다시는 결혼 안 해요. 엄마 생각은 안 할 거야? 밤마다 네가 그렇게 울면서 지내는데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누구라도 만나나 봐.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래더라.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잘 추스릴게. 어떻게 추스려? 감정이 마음대로 돼? 하여튼 속상해서 원. 하필 과부 팔자를 왜 닮아가지고. 진짜 엄마는 너 잘못되면 못 살아. 알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 애도 없는데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엄마 걱정 안 시킬게요. 엄마도 과부였기 때문에 본인 탓을 참 많이도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한테는 내색할 수 없었고 정말 꿋꿋한 척 많이 했네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 회사에 자주 거래를 하던 거래처 사장님을 알게 되었네요. 회사는 작아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그냥 좋아 보였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이에요. 가끔씩 눈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안부도 묻게 되었고 그냥 정말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은수씨, 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어요.
네? 저랑요?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지도 오래됐는데 따로 밥 한 번을 먹은 적이 없네. 우리 회사 담당이기도 하니까 한번 밥이나 먹죠? 아, 네, 그래요. 와,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에이, 밥 먹는 게 뭐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도 밖에서 먹는 건 부담스럽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밥 약속 잡았으니 제가 풀코스로 맛있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날은 진짜 지갑 두고 맛있는 거 실컷 드실 생각으로 나오세요. 네, 저 진짜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을게요. 심플하게 밥이나 먹자는 말에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참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는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어요. 저와는 달리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남편이 그때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처음 애가 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대단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애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혼자 양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두 번째 남편은 오히려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둘이 있는데 그게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끝내자. 아니 괜찮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사실 남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나 여러 가지로 당신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한번 갔다 온 사람들도 급이 있는 건데 솔직히 너랑 나랑은 급이 안 맞잖아. 아마 어머님도 반대 많이 하실 텐데 괜찮겠어? 사실 나 재혼은 다시 안 하려고 했었어. 그만큼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런 마음 변하게 해준 게 당신이잖아. 아이가 있으면 어때? 내가 정말 100점짜리 엄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의 공백을 채워주고 싶어. 진심이야. 은수야, 진짜 고맙다. 애들 엄마 집 나가고 하루하루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네 도움 많이 받았어. 남편이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전 와이프는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때 당시 딸들 나이가 4살, 5살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을 떼놓고 나가 면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인생을 사는 전 와이프를 참 원망하는 남편이었죠. 그래, 사연 얻는 사람 없듯이 우리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정말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약속했네요. 하지만 역시나 저희 엄마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너 남의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진짜 힘든 일이야. 알아 엄마. 근데 나 자신 있어.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 이혼하고 한 번도 엄마를 만난 적도 없대. 그런 애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믿어주라. 응?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재혼하라고 해서 너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사람 나타나거든. 어? 그렇게 하자. 엄마, 나 진짜 이 사람 좋아한다니까? 진심으로 엄마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랬잖아.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 누가 널 말리냐? 잘 살아.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알겠지? 겨우 엄마를 설득했고 저희는 간단히 가족끼리 식사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어요. 전 아이를 낳아본 적 없었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처음엔 초보 엄마라 서툴기도 많이 서툴렀어요. 그러나 애들은 엄마 없이 컸다고 하기에 너무 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어요. 새엄마, 우리 진짜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가 많이 바쁘셔. 대신 우리 혜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오실 거야. 진짜요? 나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한참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매사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엄마를 참 많이도 보고 싶어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저런 속내를 비춰주는 것도 고마웠고 이 아이들의 빈자리를 내가 꼭 엄마로서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새엄마가 꼭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밥 잘 먹고 학교 갔다 오기다? 네, 알겠어요. 한 그릇 다 먹을게요. 아무래도 핏줄을 무시 못하듯 아이들은 저랑 잘 지내다가도 친엄마를 찾았어요. 그것이 밉다기보다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처럼 챙겼고 늘 도시락에 그리고 학교 픽업,
또 체육대회에 참가라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음날 몸에 알이 배길 지경이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물수건 얹어주고 하계라도 있으면 무슨 옷을 입혀서 우리 애들을 예쁘게 해줄까 하며 고민했네요. 대단하다 혜리 엄마. 우리는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해. 아니 학교에서 혜리 엄마 유명하잖아. 열혈 엄마라고. 에이 친엄마 맞아요. 제가 가슴으로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 맞다 미안. 혜리가 워낙 엄마 없기로 학교에서 소문이 났었어서. 이제 엄마 없는 아이 아니니까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우리 딸 학교 일인데 당연히 몸 불살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대단해. 우리가 보고 배운다니까? 우린 진짜로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 학교에서는 이미 제가 열혈 엄마로 유명했어요. 그 타이틀이 사실 나쁘지만은 않았네요. 우리 딸들 혹여나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봐 더 당당하게 엄마 노릇을 많이 했었고 그간 엄마 없단 것이 소문이 나서인지 딸 친구들의 엄마들은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 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없었으면 진짜 애들이랑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무 고맙다. 애들이 엄마 부재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뭐. 동은 씨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아이들 같아. 나도 물론 초보 엄마라서 실수도 많고 혹시라도 애들한테 상처 줄 때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위로받는 것도 많거든. 그리고 난 애들 새엄마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애들도 당신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이제는 내 말보다 당신 말을 더 잘 듣는다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이런 게 모성애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처음에 못마땅해 했던 친정엄마도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죠.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친정엄마와 아이들의 사이였으나 워낙 심성이 고운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을 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딸이 그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호의였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잘 알기에 고마웠네요. 우리 혜리랑 혜지 할머니가 용돈도 줘야지. 이렇게 할머니네 왔는데 말이야. 와 할머니 짱. 그럼 저 이걸로 언니랑 문방구 갈래요. 그래 혹시라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할매한테 얘기해. 다 사줄 테니까. 할머니 부자예요? 그럼 혜지랑 혜리 이렇게 사줄 능력 되는 할미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할미한테 얘기해라. 응? 아싸 신난다. 이제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네. 그래 우리 혜지 뒤에 이렇게 다 있지. 엄마 고마워. 이렇게 우리 애들 예뻐해줘서. 뭐 네 딸이면 내 손녀들이 맞지 안 그래? 애들도 계속 보니까 정도 가고 이제는 남의 새끼 안 같다. 그리고 애들이 널 따라주니 고맙기도 하고 나도 이 나이에 손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주가 생기니까 좋기도 해. 무엇보다 너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김서방한테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우리 애들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진짜 내 딸들처럼 잘 키울 거고 김서방 내도주 잘할 거야. 그래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그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결혼하고 바로 남편을 사별한 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재혼 후 가슴으로 나온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냐고 묻는 것도 그리고 애들이 서로 나 없으면 밥 안 먹겠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남편이 보고도 정말 감사해했죠.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우리 애들 이렇게 웃는 거 몇 년 만인지 몰라.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더 행복하자. 나야말로 고마워. 사실 나도 무너질 뻔했지만 자기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 사실 자기 만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애들 있는 게 더 행복해. 진심으로 애들한테 엄마 이상이고 싶어. 그 정도로 잘할 거고 헌신할 거야. 고맙다.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모자라지.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때인데 네가 나 대신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애들 본다고 애도 안 낳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냐. 그냥 다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은수야. 믿어줘. 명절 때는 다 같이 내 식구가
첫 가족 사진도 찍었는데 그날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다른 애들 엄마보다 훨씬 예뻐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말 하나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을 다니고 애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우며 풍선을 붙이고 애들 학교 행사 있을 때는 유별난 엄마 행사를 하며 다 참여했어요. 그런 저를 애들은 정말 잘 따르고 좋아했네요. 새엄마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와 이건 공주님이 진짜 따로 없다. 이거 공주가 아니라 새엄마예요. 진짜? 고마워. 너무 잘 그렸다. 엄마가 제 눈에는 공주니까 이렇게 공주처럼 그린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들 마음속에 내가 엄마로 자리 잡고 있구나 싶은 게 목이 참 막힌 날들이 많았어요. 은수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 애들이 너한테 얼마나 정이 붙었는지 넌 모를 거야. 아니야, 나도 애들 보면서 힘 진짜 많이 얻어. 위로도 되고. 사실 완전한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래,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거야. 남편은 몇 년을 그렇게 저에게 참 다정했네요. 물론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하니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했죠.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로 쓰러져 있었는데 애들이 손수건에 물을 묻혀 이마에 대주더라고요. 새엄마 아프면 안 돼요. 엄마 대신 우리가 아프고 싶다. 엄마 일어나요. 이 말에 눈물이 어찌나 흘렀는지 행복도 했지만 딸들과 지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참 쉽게도 변질되더라고요. 하루는 딸들이 이런 소리를 했죠. 오늘 엄마 오는 거 맞아요? 엄마? 무슨 엄마? 진짜 엄마요.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랑 밥 먹기로 했다고. 응? 아빠가 그랬어? 네. 우리 진짜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밥 먹기로 했다는데? 야, 너 새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큰애가 작은애를 나무라더라고요. 순간 너무 심장이 떨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친엄마를 볼 권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며칠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밥 먹고 데려가고 재우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네요. 우연히 만나게 됐어. 애들 그리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맡겼어?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하니까 말 못했지.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애들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애들이 그래도 엄마를 봐야 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런 거 알면서도 숨긴 게 더 화가 나. 미안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애들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딱히 지 엄마한테 막 정이 있다거나 하진 않을 거야. 한참 자기들 어릴 때 집 나간 거잖아.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는 정말 섭섭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어머 혜리 엄마, 요새 애들 친엄마 만난다며. 우리 애들한테 들었어. 혜리가 그래도 친구들한테는 얘기하나 보더라고.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됐어요. 하긴 천륜을 어떻게 끊을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다 말 거야. 애들이 사춘기고 그러면 원래 안 하던 짓도 한다잖아. 혜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걸 우리도 아는데 혜리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 쓰여도 그냥 그러려니 해. 네, 그래야죠. 격려 감사해요. 속상했지만 전 늘 혼자 소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했어요. 친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하다 보니 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전하시네요. 저 애들이랑 첫눈 보기로 해가지고 잠깐 들렀어요. 애들이 장갑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에 말이죠. 아, 그대로네. 우리 집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돼서. 집 나간 남편의 전처는 아이들을 핑계로 집에 들락날락거리기 일쑤였어요. 혹여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제가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더 아무렇지 않게 전처를 받아주더라고요. 은수야, 뭐 애들이잖아. 엄마 보고 싶을 수 있지. 괜찮지? 그래, 애들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당신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이번 주만 3번째야.
애들이 엄마를 그래도 그리워하잖아. 나도 보기 싫어. 근데 어떡하냐? 잠깐씩만 보여주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다고 애들이 친엄마랑 너랑 비교했을 때 널 더 따르지 친엄마를 따르겠어? 네가 한 게 있는데. 애들 그거 아니죠. 그냥 지금은 핏줄이라 땡기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게 더 화가 나.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밖에서 만나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라고 하니? 알겠어.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너 이해심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줘. 쟤도 솔직히 마음 독하게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으면 저러겠냐? 자기도 염치가 있는데 이러고 싶진 않을 거야. 순간 벙찌더라고요. 저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전부인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네요. 잠깐 들어가서 애들 기다릴게요. 요즘은 날이 너무 추워서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혜리야, 혜지야, 엄마 기다리신다. 얼른 준비하고 나와. 어머, 근데 음식 냄새가 좋네요. 칼국수 하셨어요? 하긴 이이가 칼국수 좋아하기도 하죠. 저도 이 사람이랑 살 때 자주 해줬었는데. 여보, 생각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실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그래도 말 조심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몇 번은 참았지만 지금 전 남편 재혼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현부인도 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애들 핑계로 전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심 좀 해주세요. 어머 참나, 무서워서 누가 오겠나. 저도 애들 밖에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제가 그렇게 데리러 오길 바라는데 그럼 어쩌나요? 하긴 애를 낳아 봤어야 이 모성애를 알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새엄마 왜 그래요? 혜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지금 화내는 거예요? 둘째 딸아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새엄마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화 잘 내니? 참나, 엄마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랑 사는 사람이니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야 너희들한테도 잘해주지. 근데 새엄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 됐다, 얼른 나가자. 엄마 이제 밖에서 기다릴게. 아이들이 친엄마 말에 아이들의 눈빛은 저를 달리 보는 눈빛이었고 곧 그 눈빛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혜리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됐어요. 저희 갔다 올게요. 혜지야, 가자. 거봐요. 이게 핏줄은 다르다니까. 당신이 아무리 우리 애들한테 공들여봤자 핏줄을 어떻게 이겨? 참나. 이 말을 하고 나가는 모녀 셋이었어요. 그날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참 많이도 마셨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하는데 큰아이 책상 옆에 나무 액자로 된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 전처 애들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이걸 뽑아서 액자에 맞춰서 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왜 울어? 이 사진 뭐야? 당신 애들 엄마랑 사진 찍었어? 애들만 엄마를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까지 같이 합세해서 만나는 거였구나. 대체 내가 뭐야? 이 사진 그냥 둘째가 너무 원해서 찍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애 부탁을 거절해? 어떻게 그러냐? 솔직히 이혼한 것도 애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런 권리 뺏으면 안 되잖아. 권리? 그럼 나랑 왜 결혼했는데? 그렇게 권리 지켜주고 싶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집 나가서 이걸 그렇게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받아들여줘? 은수야, 너 진짜 예민한 것 같아. 애들이 아직은 엄마를 그리워할 때잖아. 좀 네가 이해해줘라. 솔직히 당신은 애 낳아본 적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 자식과는 진짜 천륜이야. 믿었던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오히려 마음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나 혼자만 감정을 추스르면 되니까 억지로 이 마음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붙들고 있던 이 마음을 자꾸만 놔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청소 중이었는데 현관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고 딱 보니 또 전처가 들렀더라고요. 애들한테 케이크 좀 사다 주려고요. 이건
내가 예전에 애들 어릴 때 매번 사다 주던 거라 오랜만에 사주고 싶었어요. 그쵸 여보? 여보도 기억나지? 또 여보? 참 허탈했고 그때는 남편도 있던 터라 제가 청소기를 끄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당신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은수야, 또 왜 그래? 지금 저 여자가 당신한테 거실 한 복판에서 여보라고 불러도 가만히 있고 지금 내가 이 꼴을 다 봐야 하냐고.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 후에 던진 말이 겨우 회피성 멘트를 한번 던지더라고요. 당신 또 왜 그래 예민하게? 예민한 거야? 애들이 아직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 근데 나도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애들 문제라서 내가 결단을 잘 못 내리겠어. 당신은 그럼 아무 결정도 못 내리겠다는 거지? 이 집에 사는 여자가 저 여자니? 나는 그냥 둘 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전처와 제가 둘 다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는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어요. 헌신했다고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려고 했고 희생했는데 집 나간 전처와 동일선상에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전처는 씩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났고 남편은 제게 통보하더라고요. 은수야, 왜? 우리 그냥 좀 정리하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올 게 맞다 싶었죠. 무슨 말이야? 제대로 얘기해. 애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 엄마랑도 지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핏줄 어쩔 수 있냐. 네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애들을 위해서라도 떠나주라.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그동안 애들에게 갈아넣은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옆에 있었는데 오히려 거들었네요. 새엄마, 죄송해요.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혜리야, 정말이니? 그럼 난 그동안 뭐였어? 그냥 아빠랑 사는 사람. 근데 이제 친엄마가 왔으니까 친엄마랑 살래요. 혜지도 마찬가지야? 나도 새엄마보다는 친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미안해 새엄마. 거봐라, 애들도 이렇게 원하잖아. 네가 모르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정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새엄마만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가족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했어. 새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미안하다. 애들이란 하나 너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게 핏줄이라고 생각해. 그래, 핏줄 좋다 참.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 그럼 앞으로도 당신 핏줄이랑만 살아. 나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시간, 내 정성, 내 사랑까지 다 줬거든. 그래서 후회 없이 깨끗하게 끝내줄게. 그때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은수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됐어, 결정했잖아. 정리 잘해줄게. 난 당신만큼 우유부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 차 등 아이들과 남편에 관한 모든 걸 말이에요. 오히려 남편을 정리하기는 쉬웠지만 어려서부터 내 손길로 키운 아이들을 정리하는 건 사실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어요. 친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정말 잘 지냈었고 저에게 상처도 많이 줬지만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보다 친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기에 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때를 계기로 저 역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 괜찮냐? 네 걱정 때문에 엄마가 잠이 안 와. 어? 엄마, 나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어떻게 괜찮겠어? 엄마도 네 마음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역시 친정엄마였네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참 뒤 애들 학교에서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네요. 그래도 하던 일이니 조용히 참석만 하려 했는데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나란히 등장했고
딱 보아하니 남편 전처 그리고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림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 가족들이 등장하자 제 주변 엄마들도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참나, 결국엔 저렇게 됐나 보네. 혜리 엄마, 아니지. 혜리 새엄마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식구들이 하나같이 뻔뻔해? 어디 잘 사나 봐야지. 애들도 지 부모들이랑 똑같아. 그러게나 말이야. 혜리 새엄마 그래도 잘됐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금 뭐 새치식회 가서 늦둥이 하나 낳고 자기 자식한테 헌신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저 가족들이 지들 복을 찬 거지. 참나, 너무한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전처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여기가 가족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혜리 엄마는 엄연히 저 하나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는 애들도 이제 없는 마당에 여기를 왜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당신 우리 남편한테 미련 있어? 아 여보 그만해. 무슨 미련. 그냥 애들 학교에서 하던 게 있으니까 정리하러 온 거겠지. 그만해. 당신이 이러니까 저 여자가 당신 한번 보러 오려고 지금 저렇게 학교에 찾아온 거 아니야. 참나 아주 웃기네. 남편의 전처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그동안 제가 애들에게 어떤 새엄마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다들 수군대더라고요. 참, 내 가족도 몰라주던 나의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줘서 뜻깊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고 지금 이 타이밍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은수씨, 이번에 후원 계약 갱신 감사해요. 아이들이 은수씨 덕분에 좋은 교육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거고 저 역시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었어요. 은수씨 덕분에 진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전 남편이 듣고 있었어요. 은수야, 후원이라니? 아, 모르셨구나. 아이들 학비 후원자예요. 은수씨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작년부터는 장학금 명목으로도 학교에도 매달 지원해 주셨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옆에 있던 전처마저도 움찔하더라고요. 아, 드릴 말씀은요. 앞으로는 지원 끊으려고요. 여기 해제 혜리만 말이죠. 제가 핏줄도 아닌데 괜히 나섰거든요.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후원자 목록에서 혜지양과 혜리양 이름은 빼도록 하죠.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후원이라니. 그리고 네가 후원할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라뇨. 우리 이제 깨끗이 끝난 사이고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예의 좀 지켜주시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내 가족 행복해 보이는데 저 같은 불청객한테 말 걸 시간에 당신 와이프 기분이나 달래주세요. 하 참나. 당신 말 다 했어? 전 남편의 와이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만 키우고 살았던 제가 남들 후원까지 하고 있다는 재래과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둘 다 표정이 가관이었고 잘 오랜만에 보던 딸들 또한 표정이 얼음장이 되었네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속이 시원했어요. 그 와중에 큰딸은 저에게 인사라도 하겠다며 다가왔지만 큰딸과 작은딸을 모른 척하고 뒤돌아왔어요. 너희 어디 가니? 니네 엄마 나인데. 아 잠깐만 새엄마한테 인사를 해야지. 네 엄마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끄러워. 당신이 무슨 애들 엄마라고.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제가 뒤돌아가면서도 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웃기던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았죠. 저 여자가 뭐 후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달리 보여? 당신 그 여자 말고 날 선택한 거 잊지 마. 아 그만 좀 해. 무슨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려는 거지. 전 남편과 전처는 그렇게 투닥투닥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염치도 없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닥쳐, 연락하지 마. 이 번호 내일부터 해지될 거고 앞으로는 볼 일도 없을 거니까. 난 이제 가족 아닌 사람한테는 시간 안 써.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사실은 남편이랑 결혼 전이었어요. 우리 회사 이제 일반 사원들도 지분 투자 받는다고 하더라. 자기도 한번 해봐. 에이, 저는 그런 거는 워낙 감이 없어서. 그래도 대표가 자기 동기잖아. 선임의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해봤네요. 괜히 투자를 해서 처음엔 손실도 많았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투자해서. 나 혼자 할 걸 그랬다. 괜찮아요. 뭐 선배 감인데 나중에 좋은 일 있겠죠. 그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게 작년에 갑자기 대박을 쳤죠. 어렵게 자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매월 월급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정말 꿈만 같았고 믿기지가 않는 소식이었어요. M&A 되면서 지분이 정리가 되었고 계좌에 정말 제가 난생 처음 보던 수억 원이 꽂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사실은 굳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돈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애들을 교육시키기도 했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후원도 하였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사업도 휘청하고 위태위태했던 터라 애들을 건사할 생각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애들 내 힘으로 모든 걸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해달라는 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었네요.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당연히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어졌다는 걸 알았고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남편은 정말 제가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게 딴 사람이 되었네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수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도 안 행복하다. 애들도 너 보고 싶대.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주라. 갑자기 수억 부자라고 하니까 그래? 왜? 전 와이프한테 상처 못 주겠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전 와이프랑 다시 살아.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는 애들이 그냥 엄마를 찾으니까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잖아. 아니 모르겠어. 당신은 내 남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난 솔직히 당신 애들 키우고 당신 내조하면서 너무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더니 후회도 미련도 없어. 오히려 후원해. 그러니까 나 찾지 마. 애들도 그렇게 친엄마 노래 불렀으니 친엄마랑 잘해보라고 해. 애들이 사춘기였잖아. 이해해주면 안 될까? 둘째가 너만 찾아 밤마다. 왜 친엄마가 옆에 있는데 나를 찾을까? 이해가 안 돼.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말이야. 당신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안 불쌍해. 난 내가 그냥 불쌍해. 왜 이렇게 헌신했나 싶고 애들한테 뭘 바래서 그랬을까 싶어.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한 마당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줘.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전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거래처 대표였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쪽박 찼대. 아니 전처가 엄청난 빚쟁이였대더라. 그래서 애들 찾고 전 남편 찾아온 거야. 겉도 모르고 애들 위한답시고 전처랑 재결합하고 그랬으니 어쩌겠어? 회사도 위태위태했었는데 전 와이프가 흥청망청 생활비 쓰고 본인 빚 갚아대고 또 애들은 얼마나 방치했는지 말도 못하더래. 그래요? 참 웃기네요. 은수 씨는 이혼 잘한 거야 정말. 그러게요. 참 놀랍네요. 게다가 애들한테 잘하면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매일 애들은 라면 먹고 주말에는 그렇게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연락 두절해. 하여튼 개차반이란다. 근데 어쩌겠어. 애들 엄마고 이제 달리 방도가 없는데 벌 받은 거지. 너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참나. 남편의 전처는 모든 걸 숨기고 남편에게 다시 접근을 한 것이었네요. 너 그럼 내가 준 생활비로 여태까지 애들한테 한 푼도 안 쓰고 네 빚 갚았다는 거야? 카드 돌려막느라 힘든데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이해? 네가 그러고도 애들 친엄마야? 나는 너 때문에 은수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래? 뻔히 내 사정 알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니 당신도 애들이랑 이렇게 넷이 사니까 좋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건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지. 이렇게 빚쟁이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너, 나 돈 없다고 집 나갔잖아. 근데 이제 사업 좀 커지려고 하니까 돌아온 거 아니야?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니었냐고. 애들 핑계 좀 그만 대. 맞아. 뭘 내가 키웠어야 정이 있지. 당신도 알잖아. 나 이기적인 사람인 거. 난 그래도 당신이 다 알고 받아준 줄 알았는데? 그냥 빚은 당신이 도의적 책임으로 갚아준다고 생각해. 그래도 애들한테 친엄마가 있잖아. 뭐? 너 진짜 뻔뻔하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널 왜 받아줘야 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나도 당신 사업 좀 잘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그게 아니라면 아쉬울 거 없어. 생활비를 많이 주기라나 아니면 나한테 선물을 잘해주기라나. 여전히 시궁창처럼 사는 거 그대로더라.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나야말로 땡큐다 이거야. 애들은 무슨 죄니? 이 집에 태어난 게 죄지. 그리고 쟤네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었어. 무슨 애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은지. 당신 딸들이니까 알아서 해. 진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뭘 어쩔 건데? 하여튼 당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답답한 거는 매한가지라니까. 좀 변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고. 애들도 머리통이 커서 얼마나 말대꾸라는지 나도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땡큐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날 찾지 마. 그렇게 전 남편은 전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속아서 재결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죠. 둘째 본인 친엄마만을 생각했던 아이들은 또다시 엄마를 잃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애원했던 이유도 본인이 망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다시 뒤돌아보지 마 이거사. 엄마 진짜 속상하니까. 응 엄마. 나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이제 날 위해서만 살 거야. 나 정말 힘들었을 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알겠거든. 그래 너무 다행이다. 우리 딸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서 다행이야. 친정엄마는 제 이혼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에 저에게 늘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남편은 제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뻔질나게 찾아오기 시작했죠. 또 왜 왔니? 나 결국 끝냈어. 전처랑 애들 방치하고 매일이 돈돈하는 거. 진짜 못 살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애들도 너 많이 기다려. 새엄마 보고 싶다고. 애들을 위해서. 어? 애들 핑계 대지 마. 결국 그때 당신은 전철을 선택한 거지. 내가 참 몰랐어. 끼리끼리 만났던 건데. 그 여자 나무랄 게 없어. 당신도 그 여자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핏줄 참 무섭긴 하지. 당신 딸들도 어쩜 당신이랑 닮았는지. 내가 아무리 좋은 색으로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는 거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 핏줄끼리 잘 살아보셔. 괜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해 정말. 내가 너한테 상처만 줬어. 그래. 미안한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 그냥 나한테 돌아오라 어쩌라 하지 말고. 그 마음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순 없으니. 정말 어떻게 안 될까? 나 진짜 변할 거고 은순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 그래?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 변하면 죽는데. 그게 인간이래.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런 채로 살아. 안 믿으니까.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본인이 통하지 않자 애들까지 보냈더라고요. 새엄마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혜리야, 너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사리 분별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니?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 마. 네 엄마 있잖아. 아니요, 제가 몰랐어요. 새엄마가 저희를 이렇게 진심으로 아껴주는데 괜히 친엄마랍시고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 그런 마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혜리야, 그때의 네 선택 책임을 져야지. 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너랑 혜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미련도 없어. 엄마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진짜 좋았는데. 그 좋은 시간 너희랑 아빠가 무너뜨렸잖아.
이제 와서 소용없어, 혜리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지 마. 엄마, 혜지가 엄마만 찾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그래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큰딸아이의 말에 저희 엄마가 뒤에서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니네 아빠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치사하게 니네 보내서 애 마음 돌릴 생각 말라고. 니네도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면 어느 정도 알 건 알지 않니? 내 딸 그렇게는 이제 못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 같은 소리. 얼어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어쩜 애들이 이렇게 영악해? 지 친엄마 찾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일같이 우리 딸 원망을 하더니만 네 친엄마 또 도망가니까 이제서야 찾냐? 고양 것들. 엄마 그만해. 엄마가 힘 뺄 필요도 없어요. 혜리야, 다신 찾아오지 마. 그래도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너 그때 알 거 다 아는 나이였잖아. 그래 친엄마랑 살 수 있는 거 고민됐겠지. 근데 네가 나를 정말 엄마로 생각했다면 네 친엄마 치마폭에 휩싸여서 그럴 게 아니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예의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됐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너희한테 돌아가는 일 없을 거다. 그냥 잘 지내고 네 아빠랑 네 친엄마 뭐 이혼하네 마네 하지만 그래도 네 엄마 아빠니까 참고 살아. 핏줄이잖니?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몇 년을 가족같이 살았는데. 몇 년을 가족같이 산 나한테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나 정말 많이 울었다? 아마 내가 운 거는 알았지. 그래도 모른 척 했었고. 그래, 어려서 그랬다 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빠랑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네? 아니, 이제 그럴 일은 없어. 가족의 신뢰가 무너졌고 내가 돈이 없었다면 넌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니? 네 엄마 믿겠지만 너희 꼭 너희 엄마 닮았어. 그럼 돌아가라. 저와 엄마의 말에 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네요.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상처를 너무 받았기에 사실 미안한 마음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컸어요. 애들을 위해 떠나달라 했던 남편에게 정말 큰 참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전 그리고 모든 걸 잊고 미국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친구도 있던 터라 머리도 많이 식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업 투자를 공부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안목이 좋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하는 족족 성과를 내고 있죠. 최근에는 투자 강의까지 하게 되었는데 참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희노애락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딱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네요. 제 마지막 기억이 좋았던 일들만 떠올리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들의 삶도 늘 기쁜 나날들도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